네, 이딱풀림 시중 교보 가면 책 있나요? 그 교보 영풍 제가 눈으로 본 거는 거의 다 있어요. 네. 많이 진열해 주셨더라고요.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이딱풀림. 네. 이 책이고요. 보면 아는 블록체인이고요. 정말 국문학과답게 쓴 책이라서 네, 오롯이 쉽게 설명하는 것. 네. 그래서 뭐 이 책으로 뭘 마스터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책 잘 보고 다음 더 어려운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썼고요. 방송에서도 하는 것처럼 이 그림 구성이나 구조 구성을 제가 다 직접 했어요. 직접 해가지고 이게 좀 눈으로 구조를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타인에게 발표하거나 이랬을 때 이 프레젠테이션 이미지 구성을 하시면은 조금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조를 최대한 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그때 지금 블록체인 관련 영상이 몇만 부죠? 60만 뷰인가요? 70만 뷰인가요? 다 합쳐서 그 정도 되는데 이것도 사실 다 여러분들 덕분에 나온 책이에요.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이거 GP를 언제지? GP를 4개월 정도 했습니다. 4개월 정도 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이 얘기도 해야겠네요.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기 때문에. 방송할 때 PPT에 들어가는 이모티콘들은 어디서 구하셨나요? 그 제가 영상 설명에다가 그 이미지 바이 어디서 나왔다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제 거기서 구한 거고요. 그 제가 예전에 많이 쓰던 거는 요즘이랑 또 달라요. 예전에는 벡터 아이콘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프리벡터 아이콘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무조건 다 쓰셔도 되는 건 아니에요. 사내에서 사용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저작권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베이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이 아이콘이 어디서 나왔다라는 걸 명기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라이센스가 그것만 사용을 했고요. 지금 요즘에 많이 쓰는 거는 제가 만들거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오피스 365를 쓰시면 얘네는 아이콘을 갱신을 계속 요즘에 해줘요. 그래서 걔네 거를 쓰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없으면 이미 있는 그 오피스의 이미지들을 합쳐서 만듭니다. 이따풀님 여자친구는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기 이따풀님 저 돈 주셨는데 정말 죄송한데 이거 채팅 금지 이런 거 어딨죠? 채팅 금지 이런 거 어딨죠? 제 죄송한데 안 했습니다. 농담이에요. 네, 없습니다. 네. 네. SG님 혹시 인문학 관련 자기계발서 같은 책도 보시나요? 추천하실 책 혹시 있으신지?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자기계발서는 특별히 잘 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라고 돼 있는 건 안 읽는데요. 이걸 읽으면은 나의 어떤 인생에 도움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 책이 나의 자기계발에 도움된다라는 책은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인데요. 이게 뭐지? Fooled by Randomness인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인생에는 그러니까 랜덤, 임의성이라는 게 되게 많은데 그것을 믿고 그게 마치 자신의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안 좋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행동 경제학 내용이 좀 들어있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자기계발서라기보다는 인생에서 투자나 재테크나 어떤 선택, 그러니까 내 선택이 어떨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감히 저는 저 투자의 어떤 마인드, 그러니까 투자의 성공 이게 아니라 투자의 마인드나 인생에서의 선택의 마인드를 갈고 닦을 때 정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역시 자기계발서는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제 마인드를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책 중에 하나는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전공 하시는 분들 있을 정도로 이제 행동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너는 합리적이지 않은 인간으로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를 학문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학문적이라고 해서 긴장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거짓말 탐지기를 속이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 탐지기를 속이는 법 좀 귀딱 오나요? 아니면은 본인의 긴장 상태를 속이는 법. 이게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되게 민감한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사실을 제가 알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계속 아프게 해요. 손가락을 이렇게 계속 아프게 막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뇌에서 어떤 게 발동이 되냐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누르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어떤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이나 안 좋은 질문을 해요.
근데도 내 뇌는 이미 비일상 모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여기서 긴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심, 그러니까 사실은 평상심이 아니지만 이미 나는 긴장 상태 안에서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더 당하거나 이런 게 좀 티가 안 난다면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게 과학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뭐냐면은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너가 처한 환경, 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는 너가 방금 뭘 봤느냐, 너가 본지도 모르겠지만 본 거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 재밌는 거는 저 두 권 다 행동경제학에 관한 책이에요. 행동경제학은 뭐냐면 경제학과 심리학을 두 개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이다. 정말 합리적으로 사고한다. 라고 하는데 아니다. 알고 보면 인간은 100원을 얻는 것과 100원을 잃는 것에서 100원을 잃는 걸 더 아파한다. 왜? 되게 웃긴 게 100원은 똑같은 100원인데 얻는 100원이랑 잃는 100원 중에 잃는 100원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잃는 100원이. 이걸 손실편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처럼 딱 들었을 때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고 행동심리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분야의 책을 읽고 나면요. 아까 영업관리하시는 분 계신다 그랬는데요. 그 뭔가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시거나 투자가 비이성적인 곳에서 투자를 하거나 또는 나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한 일을 하실 때는요. 저는 진짜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자기계발서도 물론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자기계발서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그건데 그 투자계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성공 편향이라고, 생존자 편향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누군가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는 그 사람이 살아남았기 때문이에요. 살아남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실제로 용어가 있어요. 생존자 편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나는 보거를 100마리를 먹어도 안 죽더라. 그러면 우리는 보거에 독이 없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죠. 그 사람이 나한테 야 100마리 먹어도 안 죽어라고 말한 그 사람은 살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먹고 독 없는 보거만 먹었든지 아니면 본인이 독어 내성이 있든지 살아있는 사람부터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보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자기계발서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좋냐면 나한테 모티베이션은 돼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됩니다. 동기부여로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동기부여를 할 때 매우 좋아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좋은데 다만 자기계발서 제가 읽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걸 읽고 똑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합니다. 마치 뭐냐면 투자 성공 책을 보면 이렇게 투자하면 성공합니다라고 해도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만들어도 성공 못합니다. 네, 그런 거랑 비슷해서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읽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자기계발서를 내가 성공하려고 읽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나도 이렇게 돼봐야지라고 이제 동기부여하는 용도로는 읽습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시 3분인데요. 3분 넘은 거니까 요거 마지막 모금이거든요. 혹시 또 시간 체크하시고 저 사람 11시부터 금식한다더니 먹는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11시 3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빈땅이죠. 이게 빈땅인데 그렇게 막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천 맥주 있으시나요? 추천 맥주 봤습니다. 제가 그 분당 서현에서 있었던 맥주 냉장고죠. 한창 유행한 그거 그때부터 정말 좋아했었는데 어쨌든 레드락. 레드락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레드락이 약간 저거예요. 약간 진한 맛인 것 같아요. 새로 나온 테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코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한간의 소문에 따르면 테라는 소맥을 위한 맥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맥을 위한 맥주다. 그래서 테라를 드시는 분들은 소맥을 드시는 분들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 소맥을 드시는 건가요? 소맥으로는 안 먹어봤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냥 먹어볼게요. 먹어본 것 같은데 제가 먹기 약간 밍밍했거든요. 약간 밍밍했어서 혹시 아코님이 소맥으로 드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죄송해요. 갑자기 소맥파로 매도를 했네요. 카사나나님, 서울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미래사회 계급에는 창의적 전문가가 두 번째 계급이라던데 티묵님이 되시겠네요. 그냥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진짜 감사드려요. 근데 그게 그 머신러닝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머신러닝은 어쨌든 지금 특화된 지능에 있어서는 머신러닝이 다 할 거예요. 한 분야에 대한 것을 반복적이고 계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어차피 머신러닝이 다 할 겁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리든. 그럼 결국에는 창의성이라는 건 뭐냐? 사실 창의성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창의성이 생각을 할까? 그리고 제 주변 분들이 조언을 주신 것들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창의성은 에러에서 오는 것 같아요. 에러. 그러니까 정말 쉽게 생각하면 정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고 치면요. 왼쪽이랑 오른쪽에 저장이 되잖아요. 왼쪽이랑 오른쪽에. 그죠? 근데 컴퓨터는 자 왼쪽에 있는 정보를 찾아라고 하면 왼쪽 걸 바로 꺼내와요.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정보를 찾아와 이러면 오른쪽에 있는 정보를 바로 꺼내와요. 그 오른쪽에 있는 정보를 꺼냅니다. 근데 인간은 이 정보를 만약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뇌가 작동을 할 때 자 A에 있는 정보를 꺼내야지 하는데 얘가 뇌세포가 번쩍하면서 A만 꺼내는 게 아니라 번쩍하면서 옆에 있는 B도 조금 건드립니다. 근데 보통은 A만 떠올리고 끝나지만 이게 가끔씩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맥주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맥주 맛을 떠올리면서 꽃향기를 떠올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정보를 건드려서. 그러면 굉장히 창의적인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되게 빈땅은 어떤 베트남의 한떨기 꽃 같은, 지금 제가 창의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네, 한떨기 꽃 같은 그런 향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을 기른다라는 것은 오히려 한 분야를 깊이 판다. 또 물론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내가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10개 분야, 15개 분야의 정보를 이만큼 머릿속에 갖다 놓으면 그 안에서 정보를 찾으려고 번쩍할 때 에러가 날 확률이 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분야의 정보가 아니라 다른 정보를 순간적으로 번뜩이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선 창의성인데 결국 뇌 입장에서는 에러라는 거죠.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컴퓨터는 애초에 목적한 바를 이루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창의성, 에러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잘 못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창의성이라는 게 그만큼 가치가 높은 거 아닐까. 왜냐하면 컴퓨터는 정확성이 우선순위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생각이고, 그래서 오히려 넓은 분야, 범용으로 일하는 인간이 힘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공부하는 게 이롭다라고 말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카사나나님, 사회에서는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요것도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그 회의 때 많이 인용하는 사회 실험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런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지우개랑 해가지고 가장 높이 쌓는 우승팀을 결정하는 사회 실험을 했는데요. 거기서 당연히 막 엄청 천재적인 대학교나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팀이 참가를 했고 1등은 뭐 굉장히 유명한 곳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2등은 어린아이였다고 해요. 어린아이 팀. 유치원생 정도인 어린아이라고 했다고, 초등학생인가? 그 정도 급인 어린아이들이 2등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어린 친구들이 2등을 한 배경을 다른 똑똑한 팀들 다 제치고 어른들 다 제치고 2등을 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시도 횟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답니다. 압도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어른들, 저도 어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실수할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으로 탑을 쌓아봐라, 높이 쌓아봐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한번 시도해 본 다음에요. 좋아. 그러면 이론적으로 무게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좋지. 마치 기획서를 내듯이 보고서를 쓰듯이 이렇게 하면 가장 높이 올라갈 거야.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높이 올라가니까 좋아. 1, 2, 3번 안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 투표해보자. 자, 거수. 2번 안으로 해볼까? 좋아, 2번. 이렇게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내 시도 자체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 어린 친구들은요, 이걸 논의하기 전에 쌓아봤대요. 그냥 쌓아다가 무너지면 이거 안 되네? 이렇게 해보자. 이거 안 되네? 이렇게 해보자. 이거 안 되네?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많은 시도 끝에 2등으로 높은 그 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뭔가를 실행하기 앞서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1등을 한 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수많은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해본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은 실패를 많이 해야 성공한다 이런다라기보다는 같은 의미에서 그 실패를 많이 해볼 정도로 시도 자체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하는 이유도 사실 이 실험 결과를 듣고 나서 맞아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해서기도 한데요. 여러분들도 뭐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디님, 경제 영상들 통해서 티몽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경제를 그리 잘 알게 되셨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경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당연히 경제학 복수 전공을 하긴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정말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그나마 이렇게 남들이랑 대화하고 이렇게 된 계기는요. 결국에는 내가 내 돈을 투자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도 될지 또는 내 투자금이 투자 수익을 줄지를 찾으려다 보니까 연관관계를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내 목줄이 달려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목줄이 달려야. 내 목줄이 달려서 알게 됐습니다. 라는 게 가장 확실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대학생 때 진짜 5만 원으로 막 주식 사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상관없이 만 원짜리든 어쨌든 이렇게 돼요. 만 원짜리 주식이라도 사보고 그게 떨어지게 되면 오를 땐 잘 안 알아봐요. 떨어질 때 알아보게 됩니다. 손실이 나면 이제 알아봐요. 이 회사가 왜 지금 수익이 잘 안 나는지. 그리고 왜 수익이 안 나는지를 알려면 지금 이 회사가 일하고 있는 산업업계의 그 조사 자료를 읽어요. 그 자료를 읽다 보면 우리나라 국가에서 이 산업을 왜 안 도와주는지를 찾게 돼요. 뭐 이런 연관관계와 심지어 국가에서는 도와주는데 외국에서는 안 도와주는 사례까지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돈 들어가면 잘 안다가 좀 맞는 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저 인강 촬영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사실 라이브를 처음에 기획하지도 않았던 이유가 예전에는 제가 목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벌써 살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한번 하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주신 분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 전부 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혹시 편집 가능한 것들은 제가 편집도 해가지고 다 좋은 것들 또 남겨놓고요. 아코님 힘을 얻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